숨겨진 복지 혜택을 알기 쉽게 전달하는 KGS 복지특파원 김 기자입니다. 고령자 운전이 또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지난 7월 1일에는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보행자 9명이 사망하고 7명이 다치는 자동차 역주행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운전자는 68세였는데요. 같은 달 3일에는 서울국립중앙의료원 앞에서, 6일에는 서울역 인근 인도에서, 7일에는 서울 용산구 이천동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운전자는 모두 70에서 80대였습니다. 확산한 불안감은 고령 운전에 정부가 개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로 옮겨가고 있는 것인데요.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고령자 운전 제한 정책은 시대착오적이라는 반대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 주목받고 있는 고령자 운전에 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몰라서 못 받는 복지 혜택, 이젠 놓치지 말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보다 빠르게 소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한국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2000년 이후 고령 운전자에 대한 면허 제한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잊을만하면 대두되었습니다. 시민 안전과 고령자의 이동권이 대립했고, 때로는 노인 차별 논란으로도 번졌습니다.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증가 통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도 하나의 논쟁거리였습니다. 고령자가 증가하니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도 자연 증가했다는 주장부터, 나이를 먹는다고 곧바로 운전 능력이 하락하는 건 아니라는 주장까지 다양한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매체에서 이 분야를 오래 들여다본 연구자들에게 각 주장의 타당성을 물었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고령화 추세를 고려해도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통계상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도 사실이고, 운전 능력 하락이 고령층에서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도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즉, 고령층 운전이 사고 위험은 다소 크게 나타나지만 같은 연령대라도 운전 능력은 사람마다 차이를 보인다는 이야기인데요. 연구자들은 나이를 기준 삼은 일률적인 면허 제한에는 하나같이 반대했습니다. 대신 면허 갱신 절차의 강화, 차량에 각종 안정장치를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는 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을 보면 전체 교통사고가 2019년 22만 9,600건에서 지난해 19만 8,300건으로 13.6% 감소하는 사이, 65세 이상 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는 3만 3,200건에서 3만 9,600건으로 19.2% 증가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65세 이상 면허 소지자 수는 2019년 330만 명에서 지난해 470만 명으로 매년 30만 명가량씩 늘어난 게 사실입니다. 이 수치를 연령대별 사고 건수를 각 연령층의 면허 소지자 수로 나누어 사고 비율을 계산해보면 이 경우에도 65세 이상 사고 비율은 높게 나타납니다. 2019년부터 5년간 연령대별 면허 소지자 대비 사고 비율을 구했을 때 사고를 일으킨 비율이 가장 낮은 연령층은 31에서 40세와 41에서 50세 연령층이었습니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이런 통계가 고령자에 대한 면허 제한이 필요하다는 주장의 논거가 되지는 못한다고 봅니다. 교통사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령 외의 변수들이 존재하고, 고령 운전자의 사고 발생 비율도 심각한 수준은 아니기 때문인데요. 손호성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부교수는 지난해 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간행물 고령화 사회의 3과 1에 제한, 운전자가 고령일수록 교통사고를 더 일으킬까? 데이터에 기반한 판단의 중요성에서 나이가 많을수록 교통사고 발생 비율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통안전공학연구실의 한상진 교수는 고령 운전자가 사망이나 중상을 유발하는 교통사고를 더 많이 일으키는 경향은 있지만 그와 비슷한 경향은 청년층에서도 나타난다고 주장했습니다. 통계적 경향성은 있지만 모든 고령 운전자를 고위험군으로 보고 정책 개입에 나설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것인데요. 동일한 연령대라도 사람마다 운전 능력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2019년 연구 운전자 연령에 따른 운전 능력 분석은 고령 운전자 운전 능력 평가 시스템을 통해 연령이 각기 다른 운전자 580명의 운전 능력을 분석했는데, 연령이 증가할수록 평균 반응 시간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눈여겨볼 점은 60세부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평균 반응 시간의 개인별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더구나 고령층의 이동권을 제한하면 사회가 얻을 것보다 잃을 것이 많습니다. 고령층이 운전을 중단하면 사회활동 감소로 우울감이 증가하고 신체 건강도 저하된다는 해외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정미경 도로교통공단 책임연구원은 운전 재활 등을 담당하는 작업치료학 전문가들도 연령이 증가할수록 신체 기능과 인지 기능에서 개인차가 심화된다고 본다며, 해외 사례를 봐도 연령에 기반해 일률적으로 면허를 제한하는 국가는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대안은 고령 운전자 개개인의 운전 능력 저하를 적기에 평가해 그에 따라 면허에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정부는 2019년부터 75세 이상 면허갱신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습니다.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청이 중심이 돼 조건부 면허제도 도입 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조건부 면허제는 운전 능력이 떨어진 정도에 따라 야간 운행을 제한하거나 고속도로 운행을 제한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외의 경우에는 생활권 반경으로 주행이 가능한 거리에 제한을 두기도 합니다. 한국은 이제 막 연구개발이 진행 중으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정책이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각에서는 급속한 고령화 진행은 이미 예견됐음에도 정부의 대비가 부족했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OECD가 가입국의 베이비 부머 세대가 고령화될 것을 내다보고 노인 이동권을 위한 적극적인 예산 확보와 정책 마련을 주문한 것이 2001년입니다. 당시 보고서에는 의사의 진단을 통해 고령 운전자의 운전 능력 저하를 1차로 파악하고 이를 면허 갱신 절차에 연계하는 방안 등 구체적인 정책 제안이 담겼습니다. 현재 미국과 호주 등에서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고령층의 운전 능력을 평가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도로주행 평가를 받도록 하는 한편 조건부 면허제도를 통해 개별적인 제한을 줍니다. 반면 한국은 인력과 예산의 한계 등으로 면허갱신 주기만 단축했을 뿐 도로주행 평가 등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OECD는 당시 각국의 정책 목표 중 하나로 고령 운전자에 대한 대중의 오해불식을 제시했습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비하지 않으면 고령 운전자가 일으키는 교통사고로 인한 대중의 불안이 고령층에 대한 편견과 혐오로 이어질 것을 우려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현 상황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연구자들은 차량의 급발진을 막고 제동을 보조하는 안정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이 현 상황에서는 현실성 있는 대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차량이 가까운 거리에 사람이나 사물을 인지할 경우 비상 자동 제동 장치, 비정상적으로 가속 페달을 밟으면 연료 공급을 차단하는 급발진 억제 장치, 주행 도로의 제한 속도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지능형 속도 적응 장치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령자 운전 제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실제로 운전하는 것이 직업이신 많은 분들의 경우 면허가 정지당하게 되면 당장 직업을 잃게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운전 제한에 대한 규제를 제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놓치는 혜택이 없도록 숨겨진 정보를 찾아 나서는 복지특파원, 저 김기자가 앞으로도 도움되는 소식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GS 복지특파원 김기자였습니다.